몇 쪽? 119쪽? 많이 나왔는데. 저희 수업 연장하지 말아주세요. 왜? 싫어요. 그래 그럼 빨리빨리 나가자. 좋아요. 근데 이게 다 나갈 수 없는 구간인데. 나머지에서 완전히 안 돼. 어? 지금은 익숙하니까 그래도 좀 빨리 나갈 수 있지. 근각의 수와 이런 게 다 알죠? 모르나? 다 있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내가 다 하는 거 같은데? 다 했던 거 같은데?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한거 같아. 한 거 같아?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이긴다고 하면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면 a분의 c 이렇게 나오죠. 알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 내용입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까? 아셔야 돼요. 필수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얘는 확장할 거예요. 삼차 방정식 만들면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예요? 3개겠죠? 그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럼 근 3개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3개의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a분의 c예요. 근이 3개가 됐으니까 3개를 다 곱하는 것도 가능해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얘도 근을 하나씩 더하는 거고요.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고요. 근을 3개씩 곱해서 더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하나씩 더하는 거고요.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고요. 3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4개씩 곱해서 더하고 싶은데 4개가 없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라고 하나씩 곱해서 하나씩 더하면 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2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예요. 3개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4개씩 곱해서 더하면 뭐 나와야 돼요? 여기 다음이 있다네. a분의 2가 나오면 돼요. 규칙성대로 찾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 다음에 a분의 2라고.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규칙성대로 하면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f는 돼요. 그 다음은 a분의 g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수를 늘리면 돼요, 여러분. 4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 근이 몇 개겠어요? 4개겠죠?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라고 두면 이걸 하나씩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a는 b예요. 얘를 둘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예요. 3개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요. 4개를 곱해버리면 a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차 방정식이 있을 때 5차를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 3개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4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2. 5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f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수가 몇 차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근각의 소유 관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차수가 올라가면 중간 애들은 너무 복잡해지죠? 중간 애들은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 더한 결과는 다 곱한 결과는 이 정도만 물어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규칙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차, 3차까지는 매번 나오는 거고요. 그 이상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볼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 활용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 2개 알려주고 2차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두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다.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져요? X 플러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N요. 0 여기까지 a까지 해주셔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a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하셔야겠죠? 저 전개하면 이제 되는 거죠. 여기 120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4번 박스가 혈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쓰시면 어떻게 나온다고?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이 항상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루트 앞에 부호가 서로 반대인 값이 근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a나 b 중에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없다면 루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뒤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루트는 반드시 여기서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혈례근이 나와요. a, b, c가 유리수면 루트 앞에 부호가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혈례근이 나와요. 근데 얘가 실수로 확장되면 무리수 앞에 부호가 반대인 혈례근을 나온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 버리면 루트의 앞에 부호가 똑같은 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수 조건일 때에는 복소수 범위의 혈례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i라고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뭐다? a 마이너스 bi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래서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b래. 나머지 한 근이 얼마예요? 하나가 a 플러스 루트 b래.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와야겠죠. 근데 실수 조건일 때는 이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 간단하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근이 뭐예요? a 플러스 루트 b가 중근인 상황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언제?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루트 b 묶어서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a 루트 b는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자리에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생겨버리면 해를 얘기할 때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인 두 분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그는 언제 나온다고? 이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실수 범위가 되면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만 혈례근을 갖고요. 유리수 범위일 때는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 혈례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21쪽을 보시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 해본 건 243번밖에 없는데 243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어진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여러분 너네 인수분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가 언제예요? 인수분해를 인수분해 문제 자체를 푸는 때 쓰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써요? 아,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 쓰죠?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인수분해를 쓰잖아요. 그럼 너네한테 이거 는 0이라고 방정식 만들어주고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인수분해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근해공식 써야겠죠? 이거 근해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 플러스 12 이렇게 쓰겠죠? 그럼 해로 누가 나왔어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온 거죠.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 했다고 하면 두 개 1차식으로 나올 거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0이니까 하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되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수분해는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끝냈다고. 유리수 범위가 벗어나는 애들은 인수분해 안 했잖아. 그쵸? 근데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거라. 얘네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까지 골치 아파서 생각 안 했잖아요.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방정식 만들어서 해를 구하고 그 해를 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아래 것도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x제곱 플러스 9를 인수분해하래.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이거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이걸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x제곱이 마이너스 9면 되는 거죠. x제곱이 마이너스 9 나오는 x값이 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해로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인수분해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x 마이너스 3i랑 x 플러스 3i가 있으면 플러스 3i 마이너스 3i를 해로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은 다음에 그 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위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 그래?
여기다 먹었잖아. 뭔가 없나? 다 먹었네요. 됐나요? 아, 여러분 242번을 푸실 때 이렇게 만들고 정리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이거 만들고 정리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방정식 만들 거라면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올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차피 1이죠? 이거 1이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쓰셔야 돼요. 두 근이 4랑 6이면 더하면 얼마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0 쓰셔야지. 곱은 24죠? 여기다 곱한 거 쓰시면 돼요. 합과 곱,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합과 곱을 합의 마이너스 곱 저기 이렇게 일단 빨리빨리 찾으세요. 122쪽이 이제 245번으로 넘어갈 건데 그 위에 필수 9번이랑 확인 체크 244번은 앞에 하던 거랑 똑같아서 245번 볼게요. 245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알려줬어요. 얘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용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는데 알파만 이루어져 있는 거, 베타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정리부터 하셔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가 0이에요. 당연히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도 0이죠.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니까 얘랑 차이가 뭐예요? 알파가 여기다 알파를 더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다 알파를 더하는 애예요. 근데 얘가 0이잖아. 여기가 알파네.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를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하나 줄어들었고 얘는 알파가 생겼어. 이 자리를 뭘로 바꾼다고 알파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베타 되죠? 그러니까 10 정리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를 10 정리해주세요. 이랑 똑같으면 돼요. 이거 앞에 해봤을 걸, 앞에 똑같은 거 있을 걸?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4.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2배. 8 이거 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의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넘어갈게요. 123쪽으로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을 마이너스 하나 2라고 알려줬다.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근이 마이너스 하나 2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b는 0에 두근의 합을 물어봐요. 여기서 두근의 합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그래? a 플러스 b가 두근의 합이죠?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4랑 2랑 더하면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는 2네요. 2를 곱하면 b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8이네요. 넣읍시다. 2분의 2 빼기 8 3이죠? 똑같은 겁니다. 해야지. 2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두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의 두분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찾을 수 있죠?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죠. 알파 베타는? b네요. 이거 a랑 b로 바꾸면 되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두분의 합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1이죠? 둘이 곱하면 a, b는 2가 되겠네요. 그 b는 얼마고? 1이고 b 자리에다 1 집어넣어 주시면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1이다. 그래서 a는 2, b는 1 따로따로 구하면 끝. 음. 247번 해볼까요? 별거 없네. 오, 교실에서 갑자기 고소한 쌀과자를 진동을 하네.
다 했나요? 됐죠? 안 됐나? 좀 더 기다려. 됐나요? 아직? 계산 좀 더. 거의 다 나왔네. 넘어갈게요. 124쪽에서 비스 1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는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그러면 하나를 2알파로 두고 하나를 3알파로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각일사 관계 적용하시면 둘이 더하면 5알파고요.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k 마이너스 1이에요. 두는 곱은 6알파 제곱이죠.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얘가 k예요. 여러분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데 k 6알파 제곱이 k니까 그냥 k 자리에 6알파 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로 넘겨와서 6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면 되는 거예요. 이 인수분해하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6알파랑 알파 1, 1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인데 조건이 있나? 모두 구하래요. 그냥 K가 모두 구하래. 이제 알파가 나왔으니까 알파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넣을까요? 6분의 1을 제곱하니까 36분의 1 곱하기 6 하니까 K는 6분의 1 하나 나오고 또는 알파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 K가 6이다 하나 나와요. 6분의 1과 6 하나씩 나오고요. 두 번째는 두 분의 차가 2다라고 나와요. 얘가 이 식의 두 분이 차이가 2래요.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2 하면 되죠. 알파 플러스 2라고 두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근각일사 관계에서 둘이 더하면 2알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9분의 2k가 나올 거예요.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a분의 c니까 9분의 k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구분해가 맞아요? 계산 귀찮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얘를 k는으로 정리하셔가지고 k 자리에 알파에 관련된 식을 집어넣으시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거든요. 여기다 2분의 9 곱하면 k가 나오겠죠? 여기다가도 2분의 9 곱해야 되는데 9알파 마이너스 9가 k가 됐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9분의 9알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9 곱해서 9알파 제곱
마이너스 18알파는 9알파 마이너스 14 넘겨주시면 9알파 제곱 마이너스 27알파 플러스 14는 0 33 27 마이너스 하면 37에 21에 6도에 마이너스 17 나오죠? 그 알파는 3분의 2 또는 3분의 7이네. 뭐 구하래? 얘도 k 값을 둘 다 구해야 되네. 우리 k는 구할까 마이너스 구했잖아요. 3분의 2 한 번 넣고 3분의 7 한 번 넣어주시면 돼요. 3분의 2 넣으면 어떻게 돼? 6 빼기 9니까 마이너스 3 하나 나고요. 3분의 7 넣어주시면 21 빼기 9니까 18 하나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또는 18 네? (21) 빼기 9죠? 12 몇 번 하지? (250번) 할까요? 저거 그 11번 할 때 5알파 마이너스 K 5알파는 K 마이너스 1 할 때 저 K 마이너스 1 앞에 부 신경 안 써도 돼요? k 마이너스 1 앞에 또 마이너스야? 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아, 그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바꿔요. 두 분의 합이 7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7이니까 결과는 똑같았겠지만 그래서 A가
왜 7이죠? 곱한 거? 근데 곱은 얼마나 나오죠? 250번. 지금 여기서 두 분의 합과 곱을 찾는 거야.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분의 합이 7 나오는 거야.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k가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오면 둘 다 7. 네, a 자리에 1 집어넣어서 k가 계산됩니다. K 자리에다 10 넣어서 몇 번 써야 되는데? 인수분해랑 곱셈공식 다 합쳐서 20개인데 15번씩이야. 300개? 쓰겠네. 20개, 20번, 15번씩밖에 안 써? 한 개당? 네. 한 공식당 15번씩만 쓰면 돼? 근데 길잖아요. 우리 길잖아요라고 말하면 어떡해. 안 늦으면 되잖아요. 씨. 125쪽에 12번 볼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 두 분이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얘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지금 얘랑 근을 비교하면 얘 근의 역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역수인 근을 갖는 방정식을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얘의 개수를요 역순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개수가 얼마예요? 1, 1, 2죠? 이 순서를 거꾸로 돌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1, 1이잖아. 그럼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면 얘의 근인 거예요. 역수인 근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끝났어. 그치? 2번.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2차 방정식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알면 2차 방정식 완성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찾으려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요.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찾고 싶으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찾아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어떻게 만든다고요? 합을 제곱하고 두 배를 빼죠? 제곱하면 1이고요. 이거 두 배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3이네.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나와요. 합은 마이너스 5에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걸 제곱하는 거잖아요. 4. 방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3 되겠죠? 얘는 8이에요.
합이 마이너스 5고 곱이 8이 나오는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라고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 만들면 합이 마이너스 5 곱이 8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251번 해볼까요?
동할까요? 120 13번은 아까 앞에서 했었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는0 방정식 만들어서 근을 구하고 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고 14번 발전인데 요 정도는 정리했으면 좋겠어서 할 건데 fx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두근하면 6이래요. 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래요. 그 이제 f의 5x-7은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두근의 합 구해달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얘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5x-7을 의미는 뭐라고 해요? x에다가 5x-7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그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데 x자리에다 5x-7을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안 풀 거라고. 그렇게 풀기에는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게 안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fx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알려줬잖아요. 방정식에서 근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정식 문제인데 근을 알려줘.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에 알파는 0 f에 베타는 0이에요.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럼 지금 이 2차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은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2개가 얼마예요? 알파랑 베타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게 이 괄호 안으로 들어와도 0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를 제외하고 다른 애들은 이 괄호 안에 넣었을 때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얘의 두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 A랑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를 찾고 싶은 문제예요. 그럼 얘가 두 근이면 A랑 B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해야 되죠. 그럼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F에다가 괄호 안에 5a-7을 넣었더니 0이 나와. 5b-7을 넣었더니 0이 나와. 근데 괄호 안에 알파, 베타 제외한 거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없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얘? 5a-7 알파 또는 베타 둘 중에 하나예요. 편의상 알파로 합시다. 그럼 5b-7 얘는 베타여야지만 0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값, 얘네가 다른 값이면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고. 이해될까요? 우리는 a 플러스 b를 찾고 싶잖아요. 이 식을 정리해서 a 만들 거예요. a는 어떻게 돼요? 5분의 알파 플러스 7이고요. 여기서 b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잖아요. 우린 지금 얘네 둘을 더하고 싶은 거죠. 둘을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는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려줬잖아. 얼마나? 6 집어넣어주면 5분의 20이니까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에 254번 해볼까요?
나오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가벼워. 넘어가 볼게. 다음 거 볼게. 얘는 이제 15-1번은요. 그 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유리수 AB에 대하여예요. 거기 밑줄 치셔야 돼요. 유리수 AB에 대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유리수 AB에 대하여. 여기 뒤에 써있죠? 여기 뒤에 유리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거기가 핵심이에요. 2번 문제는 이 뒤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라 나와요? 실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 조건이 없으면 문제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건데 여러분 15번은요 A랑 B가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으로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건 근의 공식 중에서 루트 부분이 이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3-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근을 모두 알기 때문에 A랑 B를 찾을 수 있죠. A는 어떻게 찾는데 두 근은? 합 둘이 더하면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얘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근간계수량대로 둘이 곱해요.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랑 그거 얼마예요? 이게 B가 나오죠? B는 7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것도 똑같아요. 얘가 뒤에 실수 조건 때문에 이 복소수 부분, 허수 부분 있죠? 이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탐내가 근이 되겠죠. 근의 공식 썼을 때 1뿔마 루트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소리에 2i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근이 나올 거라. 왜냐면 허수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더하면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곱하면 B죠?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B는 5예요. A는 마이너스 1, B는 5. 자,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하네. 더하니까 1이고요. 얘는 둘이 빼네. A에서 B 빼는 거. A에서 B를 빼는 마이너스 7을 빼는 거죠. (55번) 해보세요. 255번. 개수가 유리수고 실수고 다 켤레근이면 나와요? 네. 그게 있어야 켤레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켤레근이 나올 줄 알 수 없어요.
유리수면 이 실수면 무리수 루트 앞에 부호가 간대요. 실수 조건이면 허수 앞에 부호가 간대요. 결론이.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야, 여러분 132쪽에 나오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2차 함수 내용이거든요. 여기 건너 뜨거워요? 136쪽으로 갈 거예요. 136쪽 내용이 136쪽부터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1 수학 파트 중에 제일 핵심 파트인데 20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또? 없나요? 오케이. 21번은 뭐가 떠올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1차 방정식. 이거는 이거 1차 방정식. 그럼 이거는 맞네. 맞아요? 맞죠? 그럼 얘도 미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맞죠? 이렇게 하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이죠? 여러분 얘랑 뭐가 달라요?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얘랑 안 달라. 쟤는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너 빽빽이 더 쓸래? 아니지? 더 쓸래? 여기 더 쓰고 편하게 잡을 거야. 아니지? 얘랑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식을 가지고 함수로 해석할 거냐,
방정식으로 해석할 거냐의 차이야. 똑같은 식을 보면서 함수로 봐야지 방정식으로 봐야지의 차이라고요.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의미는 뭐에 집중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3에 대비하는 미지수값 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고요. 함수로 보면 뭐 함수에서 대표적으로 뭐 그래프를 신경 쓰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요. 똑같은 걸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잖아요, 둘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쵸?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얘랑 똑같은 함수 1차함수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립방정식은요. 연립방정식은 뭘 찾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옵니까? 얘는 해가 몇 개 나와요? 몇 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죠?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 중에 뭘 찾겠다는 얘기예요? 공통인 해를 찾겠습니다가 연립방정식의 목적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얘가 해를 무수히 많이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 무수히 많이 갖는 해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지금 뭐 0, 마이너스 3도 있고요 1, 마이너스 1도 있고요 2, 1도 있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순서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순서상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2, 1, 2, 3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다고요? 점이 몇 개 찍혀요? 무수히 많이 찍히죠? 무수히 많이 찍히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처럼 보이는 거죠? 이 직선식이 이 1차함수의 그래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차함수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1차함수의 그래프는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방정식의 해를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점으로 찍어놓은 거라고 그냥. 그쵸?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얘도 해를 찾아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점으로 찍으면 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찾으시면 이렇게 점이 나올 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바꿔야지. 초록색 점은 이 방정식의 해고요. 파란색 점들은 이 방정식의 해죠. 연립 방정식은 뭐 하는 거라고 둘이? 공통인 거 찾는 거라면서요. 공통인 애가 있나요? 공통인 애가 있죠? 누구야? 여기 교점 좌표를 찾으시면 그 교점 좌표가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럼 지금 연립 방정식을 얘기하는데 함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왜? 함수랑 방정식이랑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어떻게 그 식을 뭘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둘은 하나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부터 할 게 이거야. 방정식이랑 함수의 관계예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사실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걸 함수로 볼 거냐 방정식으로 볼 거냐의 차이라고. 그러면 이 단원에서의 핵심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학습 목표가 그거야. 방정식과 함수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 단원의 목표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함수 형태로 주어져요. 함수에 대한 정보가 막 주어져. 그럼 그 문제는 뭘로 풀라는 얘기예요? 함수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뭘로 풀어?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풀라는 얘기야. 힌트가 자꾸 방정식으로 줘. 그럼 뭘로 풀라는 얘기예요? 함수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왜? 그 둘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 둘이 다르지 않다는 걸 연습시키려고 힌트는 자꾸 함수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접근을 방정식으로 하게 만들어. 반대로 방정식에 대한 힌트들을 주면서 함수로 접근하게 만들어. 그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예요. 최종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얘가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함수든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해석이 돼야 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함수로 주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로 해석하든 방정식으로 해석하든 둘 다 해석하는 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거 하나는 여러분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점이 생기잖아요. 교점 여기. 이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연립 방정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정식과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있겠죠? 두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예요. 알겠죠? 일단 요거까지 가지고 이제 이게 언제 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 중에 있어요? 1학기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이걸 이제 뭐 할 거냐면 2차로만 바꿀 거예요. 2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워서 2차 함수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럼 너네들이 이제부터 무슨 생각이 하는 거? 이게 2차 함수가 아니고 미지수가 두 개? 2차 방정식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라고요? 해가 무수히 많아져요. 미지수가 두 개 돼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해를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순서쌍을 점으로 찍으면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왔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x축하고 만났다라고 만나면 두 점이 생기겠죠? 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의미하는 걸 생각해보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x축의 특징은 뭐예요? y좌표가 y좌표가 0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y가 다 죄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y는 0이다. x축을 방정식으로 바꾸면 y는 0이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지금 두 그래프 이 그래프랑 교점이 생겼어. 그럼 그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공통해. 연립 방정식이에요. 얘랑 연립하면 이게 근으로 나와야 돼. 연립한다는 대입법하면 되잖아 지금. y자리에 얼마를 집어넣는다고. 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y자리에 0을 집어넣는 순간 함수가 아니고 뭘로 바뀌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 x좌표, x좌표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 물어보는 거야. 이 방정식은 근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함수 그래프 주고 뜬금없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 그럼 근이 몇 개인 거야 얘는? 두 개인 거라고. 왜? 교점이 두 개니까. 이해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안 나오고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이랑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는 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이 한 개인 거죠? 한 개인 건 무슨 상황이에요? 중근인 거죠? 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렸는데 안 만나?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 중학교로 얘기하면 해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해가 없는 거면 뭐라고요? 해가 없는 게 아니고 허근을 갖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을 판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판별식이라는 거 연결시킬 수 있겠죠? 얘는 근이 두 개인 거잖아요. 판별식이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에요. 얘는 판별식이 0이랑 같은 상황이고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게 136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36쪽에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확장해서 뭐 할 거냐면 얘는 지금 요 선 하나를 y는 0이라 x축이라서 y는 0이라고 놓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바꿀 거야. 어떻게? 2차 함수 하나랑 직선식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2차 함수 포물선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는 어떤 상황이 있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교점이 두 개 생겼다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2차와 1차를 연립방정식하면
해가 두 개 생기는 상황, 2차랑 1차를 연립방정식 풀었더니 해가 하나 나오는 상황, 2차랑 1차를 연립방정식 했는데 해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립방정식 2차인 거 하나랑 직선 1차인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연립방정식 하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게 아니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적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데 있어요. 문자가 두 개여서 안 풀리는 거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y는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얘를 이쪽으로 대입하면 x에 관한 몇 차식 되는 거예요? 2차식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자가 많으니까 집중하세요. mx 플러스 n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넘겨가지고 동류항 정리하시면 ax제곱 b-mx c-n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은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 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쵸? 그럼 얘 가지고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다고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 중에 얘 가지고 판별식 쓰니까 b-m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배 a의 c-n까지 곱했을 때 0보다 큰게 일반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 식에 쓰여져 있는 문자에 막 b-m의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n이다 막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흐름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판별식 썼는데 0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점에서 한다고 있는 2번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만나는 3번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내용이 137쪽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137쪽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38페이지를 보시면 보세요. 278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2차 함수식 3개 줬죠. 1번, 2번, 3번. 그래놓고 뭘 물어봐요? x축하고의 교점 x좌표 물어보죠.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얘.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함수 문제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왔고 x축하고 하는 좌표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함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x축하고의 교점은 y좌표가 얼마인 거니까? y가 0인 거죠. y에다 0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다?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문제 278번. 이해될까요? 279번 보세요. x축하고의 교점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쵸? 여러분 얘도 x축하고의 교점 개수니까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해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해가 몇 개인지는 뭘로 확인할 거예요? 판별식 쓸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한 거 이런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야. 당연히. 그쵸? 얘는 지금 주어진 식이 뭐예요? 함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하셔야 돼요? y 자리에다가 0을 넣고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흐름이. 그쵸? 근데 나중에는 그 중간 과정을 건너 뛰겠죠. y에다 0 안 넣고 그냥 나와 있는 1, 2, 4, 마이너스 4만 가지고 이제 판별식 쓰고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쵸? 그 흐름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판별식을 쓰겠다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건 판별식 쓰는 문제고요. 280번 보세요. 280번은 이제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잖아요. 그래놓고 뭘 물어봐요?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보죠. 여러분 x좌표. 여러분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처럼 둘을 뭐 한다고? 연립방정식 만들겠죠? 그래서 y 자리에다 대입하겠죠? 문자를 뭐만 남겨요? x만 남기죠. 그래서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해의 x 값 물어보는 거예요. y 값은 어차피 찾으려면 x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y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한번 푸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면 된다고?
다 y는 이렇게 나오니까 y 자리에다가 대입 1차씩 그냥 통째로 대입하셔가지고 양변 식정리해서 푸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281번도 똑같은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정리한 다음에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는 건 해가 몇 개인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변식선 해가 두 개라는 의미가 그래프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한 변식선인데 0이야. 그 얘기는 그래프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한 변식선인데 0보다 작아. 그럼 둘이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138초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 280, 281번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뭐 어렵지 않아 할 것 같으니까 280번과 81번을 해볼게요. 숫자가 뭐 어떻게 나온 거? 어떻게 써? 진짜 보고 싶은 이거를 여기가 지금 뭐 완전 10x 마이너스 네? 10x 마이너스 6을 y자리가 지금 y가 10x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걸 통째로 y자리로 줘더라고. 그게 0이잖아. 그거 풀어. 아? 쟤는? 어? 뭐 하고 있어? 몇 번 하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y자리에다가 y는 10x 마이너스 6이잖아요. 이 10x 마이너스 6을 통째로 이 y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이 10x 마이너스 6이고 우변이 그 2차식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 거죠. 그 3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8쪽까지 한번 해볼게요.